반갑습니다.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최지훈 트레이더입니다. 일단 지난 3개월 흐름이 어땠는지부터 한번 볼게요. 최근 3개월 삼성전자는 굉장히 큰 폭으로 흔들렸습니다. 6월 19일에 38만 원까지 갔던 주가가 8월 초에는 21만 원대까지 밀렸어요. 고점 대비로 보면 약 27% 조정이 나온 셈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다시 27만 원대 후반, 27만 8천 원 부근에 있는 상태예요. 저점에서만 보면 30% 넘게 반등한 자리입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움직였는데 삼성전자만 유독 크게 흔들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정은 지수 전체의 조정이 아니라 삼성전자 개별 이슈가 컸다는 얘기가 됩니다. 배경을 보면 크게 두 가지가 겹쳤어요. 첫 번째는 HBM 이슈예요. HBM은 고대역폭 메모리인데 엔비디아 GPU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에요. 삼성전자가 HBM3 그리고 다음 세대인 HBM4로 이어지는 전환에서 SK하이닉스 대비 뒤처져 있다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두 번째는 파운드리 사업이에요. 파운드리는 남의 반도체를 대신 만들어주는 사업인데 이 부문 적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부담이 시장에 반영됐어요. 결정적 변곡점은 8월 초의 저점 형성이에요. 21만 원대에서 대량 거래가 나오면서 매도 압력이 정점을 찍었고 이 자리부터 반등이 시작됐어요. 여기까지가 지금 흐름의 큰 그림입니다. 그럼 이 반등이 진짜 회복인지 아니면 되돌림에 그칠지 실적과 컨센서스, 수급을 이어서 살펴볼게요. 자, 이제 화면에 스냅샷 슬라이드를 봐주세요. 시가총액은 1619조 원으로 코스피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반도체 대표주 지위는 여전합니다. 실적 파트부터 볼게요. 실적 자체보다 반도체 기업 볼 때 반드시 챙겨야 할 지표들을 먼저 짚어드릴게요. HBM 매출 비중, D램과 낸드의 가격 방향, 캐펙스 규모, 그리고 재고 자산 수준입니다. 특히 삼성전자에서 시장이 가장 집중해서 보는 건 HBM 비중이에요. SK하이닉스가 HBM3에서 엔비디아 메인 공급사 자리를 굳혔고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로드맵에서도 앞서 있다는 인식이 있어요. 삼성전자는 이 격차를 얼마나 좁힐 수 있느냐가 실적의 핵심 변수예요. D램 가격은 최근 반등 국면에 있어요. AI 서버 수요가 뒷받침되면서 일반 D램도 재고 소진이 진행되고 있고 이건 삼성전자도 우호적인 그림이에요. 다음은 컨센서스입니다. 화면의 컨센서스 슬라이드를 봐주세요. 증권가 목표주가 평균이 49만 1875원이에요. 현재가 27만 8천 원 기준으로 상단 여력이 약 78%예요. 상당히 낙관적인 수치입니다. 투자 의견은 4.04, 5점 만점에서 매수에 가까운 수치예요. 사실상 만장일치 매수 컨센서스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짚어야 할 게 있어요. 이렇게 만장일치 낙관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한쪽에서는 그만큼 펀더멘털 확신이 크다는 뜻이고 다른 쪽에서는 하방 리스크가 가격에 덜 반영됐다는 뜻이기도 해요. 이 부분은 리스크 파트에서 다시 짚어드릴게요. 수급은 어땠을까요? 최근 20일 순매수 흐름을 보면 외국인이 약 49만 주 순매수, 기관이 약 15만 주 순매수, 개인이 약 38만 주 순매수예요. 3자가 모두 매수 우위인 특이한 그림이에요. 보통 반등 초입에는 개인이 매수하고 외국인이 매도하는 형태가 많은데 이번엔 외국인이 오히려 순매수 규모를 크게 늘렸어요. 저점 부근에서 매집이 있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어요. 외국인 지분율은 46.8%예요. 저점 부근에서 소폭 확대된 상태입니다. 여기까지가 실적, 컨센서스, 수급의 큰 그림이에요. 그럼 경쟁사 대비 삼성전자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 볼게요. 경쟁사와 비교해보면 삼성전자의 지금 자리는 결국 하나로 수렴합니다. 종합 반도체 밸류체인의 강자이지만 HBM 사이클에서는 SK하이닉스에게 자리를 내준 상황이에요. 비교해볼 회사는 국내에서 SK하이닉스, 해외에서 마이크론이에요. 세 회사를 세 가지 기준으로 보면 그림이 뚜렷해집니다. 첫 번째가 HBM 시장 점유율이에요. SK하이닉스가 HBM3에서 엔비디아 메인 공급 지위를 확보하면서 시장 리더 위치에 있어요. 마이크론이 추격 중이고 삼성전자는 세 번째 위치에 있는 상태예요. 여기에 엔비디아와의 관계가 겹쳐요. SK하이닉스는 이미 HBM3 공급이 자리 잡았고 삼성전자는 퀄 테스트 진행 상황이 시장 관심사예요. 이 뉴스 하나의 주가가 크게 반응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차세대 HBM4 로드맵까지 겹치면서 지금의 밸류에이션 격차가 형성됐어요. 다만 이건 삼성전자가 완전히 뒤처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파운드리, 낸드, 시스템 반도체까지 종합 라인업을 갖춘 회사는 삼성전자밖에 없어요. HBM 격차가 좁혀지는 시점이 오면 이 종합 밸류체인의 매력이 다시 부각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즉 지금은 디스카운트 국면이고 이 디스카운트가 얼마나 오래 갈지가 시장 관심사예요.
자, 이제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예요. 차트와 매물대를 심층으로 볼게요. 먼저 이동평균선 배열을 볼게요. 이동평균선은 최근 며칠간 평균 가격을 이은 선인데 5일, 20일, 60일, 120일 이런 배열이 있어요. 지금 5일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뚫고 올라가는 골든 크로스가 발생한 상태예요. 단기 흐름은 우호적이라는 신호예요. 다만 60일 이동평균선은 아직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위치는 대략 30만 원 부근입니다. RSI를 볼게요. RSI는 상대 강도 지수인데 과매수와 과매도 판단 지표예요. 지금은 저점에서 회복해서 중립 영역까지 올라와 있어요. 아직 과열 신호는 아닙니다. 맥디는 이동평균 방향성 변화 지표인데 이 지표도 상승 전환한 상태예요. 8월 초 저점 이후 방향 자체는 위쪽으로 열려 있어요. 거래량은 8월 초 저점 형성 구간에서 크게 늘었고 이후 반등 국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요. 반등에 무게가 실려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가 지표의 큰 그림이에요. 이제 매물대로 들어갈게요. 매물대는 어느 가격대에 얼마나 많은 거래가 쌓였는지 보여주는 지표예요. 이 자리들이 앞으로 저항이 되기도 하고 지지가 되기도 해요. 삼성전자 매물대를 5개 가격대로 정리해서 볼게요. 첫 번째는 현재 위치인 27만 5천 원부터 30만 원 구간이에요. 여기 매물이 전체의 12.3%가 쌓여 있어요. 이 물량은 6월 고점권에서 조정이 시작된 이후에 형성된 매물이 큰 비중을 차지해요. 현재 반등한 자리와 겹치기 때문에 이 구간을 어떻게 소화하느냐가 단기 흐름을 결정해요. 두 번째는 그 위쪽 32만 5천 원부터 35만 원 구간이에요. 여기에 두 개의 매물대가 쌓여 있는데 합치면 대략 13.6%예요. 이건 6월 최고점 38만 원 부근에서 매수했다가 물린 물량이에요. 상단으로 갈수록 손실 회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 저항 부담이 큽니다. 세 번째는 아래쪽 근접 지지 24만 원부터 26만 원 구간이에요. 여기는 6.6%로 상대적으로 얇은 편이에요. 얇다는 건 뚫리면 다음 지지까지 빨리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네 번째가 조금 더 아래 21만 원부터 23만 원 구간이에요. 여기에 12.5%가 쌓여 있어요. 이 구간이 8월 초 저점 반등이 시작된 자리예요. 최근 매집이 이뤄진 자리라 강한 지지대로 볼 수 있어요. 다섯 번째 마지막이 17만 5천 원부터 20만 원 구간이에요. 여기에 무려 15.9%가 쌓여 있어요. 올해 2월부터 4월 사이 상승 구간에서 축적된 물량이라 이 자리는 단순한 매물대라기보다 심층 지지대로 봐야 해요. 여기까지 조정 나오려면 아주 큰 악재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매물대와 수급을 결합해서 볼게요. 현재 위치인 27만 5천 원에서 30만 원 구간에서 최근 20일 동안 외국인과 기관 모두 순매수를 이어갔어요. 이건 현재가 부근에서 매집이 진행 중이라는 신호예요. 아래쪽 매물대, 특히 21만 원에서 23만 원 구간에서도 8월 초 저점 형성 시점에 외국인 대량 매수가 관찰됐어요. 저점 매집과 현재가 매수가 연결되어 있는 그림이에요. 반대로 위쪽 매물대인 32만 5천 원부터 35만 원 구간은 매도 압력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예요. 이 자리 뚫으려면 강력한 매수 재료가 필요합니다. 이동평균선과도 결합해 볼게요. 20일 이동평균선이 지금 26만 5천 원 부근에 있는데 이 자리가 아래쪽 매물대인 24만 원에서 26만 원 구간의 상단과 겹쳐요. 즉 20일 이동평균선과 매물대가 이중 지지 구조를 만들고 있어요. 만약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 구간에서 한번 걸릴 확률이 있다는 뜻이에요. 60일 이동평균선은 30만 원 부근에 있어요. 이 자리가 첫 번째 매물대의 상단과 겹치기 때문에 60일 이동평균선 돌파가 곧 첫 번째 저항 돌파와 같은 의미가 됩니다. 이제 단기 시나리오 3가지를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저항 돌파 시나리오예요. 60일 이동평균선인 30만 원 구간을 거래량 실려서 뚫으면 다음 저항은 32만 5천 원, 그 다음이 35만 원 부근이에요. 이 구간까지는 매물대가 겹쳐 있어서 속도가 붙기 어려운 그림이에요. 두 번째, 저항 실패 시나리오예요. 30만 원에서 여러 차례 부딪히고 밀린다면 20일 이동평균선인 26만 5천 원 부근으로 되돌아갈 수 있어요. 이 자리에서 다시 힘을 모을지 아니면 24만 원까지 밀릴지가 다음 관찰 포인트예요. 세 번째, 최악 시나리오예요. 24만 원에서 26만 원 구간이 얇다고 말씀드렸죠. 여기가 뚫리면 21만 원에서 23만 원 구간까지 매물대 공백이 있어요. 이 공백 구간에서는 하락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셔야 해요. 정리하면 상단 저항은 30만 원, 32만 5천 원, 35만 원 세 자리예요. 하단 지지는 26만 5천 원, 24만 원, 21만 원 세 자리예요. 차트와 매물대는 확률적 관찰이지 결정론적 예언이 아닙니다. 다만 이 자리들이 왜 중요한지를 알고 대응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강점이었고요. 그럼 이 좋은 흐름을 깨뜨릴 수 있는 게 있다면 뭘까요? 가장 크게 얘기되는 건 HBM 퀄 테스트 문제예요. 삼성전자는 지금 HBM3와 다음 세대에서 엔비디아 승인을 받기 위한 과정에 있어요. SK하이닉스는 이미 안정적인 공급 지위를 굳혔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시장 기대는 얼마나 빨리 격차를 좁힐 수 있느냐에 걸려 있어요. 만약 퀄
테스트가 지연되거나 물량 배정이 예상보다 작다는 소식이 나오면 밸류에이션 자체가 흔들릴 수 있어요. 이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실적보다 목표 주가가 먼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하나 더 겹치는 게 파운드리 사업이에요. 파운드리는 대형 고객사 수주가 결정적인데 지금 이 부문에서 적자가 이어지고 있어요. 만약 대형 고객사 수주 이탈이 실제 뉴스로 나오거나 적자 포기 시장 예상보다 크다는 실적이 확인되면 종합 반도체 밸류 체인의 매력 자체가 훼손될 수 있어요. 이거는 삼성전자 특유의 리스크예요. 다른 반도체 회사는 이런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조금 다른 각도의 우려가 하나 더 있는데요. 아까 컨센서스 파트에서 말씀드렸던 만장일치 낙관이에요. 목표주가 상단 여력의 78%예요. 이건 반대로 말하면 실망 재료 하나에도 목표주가 하향 도미노가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컨센서스가 만장일치일 때는 소수 의견이 옳았을 때 조정이 급격해지는 특징이 있어요. 이 부분도 머릿속에 두셔야 합니다. 이제 이 흐름이 앞으로 어디로 갈지 두 갈래로 그려볼게요. 먼저 위쪽 경로예요. 외국인 순매수가 이어지고 여기에 HBM 관련 우호 뉴스가 하나만 나와줘도 60일 이동평균선인 30만원 돌파는 시도해볼 수 있어요. 이 라인을 뚫으면 다음 목표는 32만 5천 원, 그 다음이 35만 원 구간이에요. 다만 이 두 자리는 6월 고점권 매물이 두껍기 때문에 한 번에 뚫기보다는 여러 차례 시도가 필요한 그림이에요. 타임라인으로 보면 3분기 실적 발표 시점까지가 첫 번째 관찰 구간이 될 수 있어요. 반대로 아래쪽 경로는 어떨까요? HBM 부정 뉴스가 겹치거나 파운드리 손실이 시장 예상을 웃도는 실적이 나오면 20일 이동평균선인 26만 5천 원 부근이 먼저 흔들릴 수 있어요. 이 자리가 무너지면 24만 원까지, 여기서도 힘이 없으면 21만 원 부근 심층 지지대까지 시야를 열어둬야 해요. 특히 24만 원에서 26만 원 구간은 매물대가 얇다는 점 다시 강조합니다. 어느 쪽이든 가능한 경로입니다. 어느 하나로 확정 짓지 마시고 각각을 대비하는 게 원칙이에요. 여러분이 이 종목 보실 때 꼭 기억하실 게 있어요. 삼성전자는 원달러 환율 방향, 파운드리 사업 진척 소식, 그리고 HBM 관련 엔비디아 뉴스, 이 세 가지에 즉각 반응하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보실 때는 매일 시가 확인만 하시지 말고 이 세 가지 트리거를 정기적으로 체크하시는 게 좋아요. 앞으로 4주간 순서대로 정리해 드릴게요. 가장 먼저 이번 주는 해외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 시즌이 이어지는 구간이에요. 마이크론, 엔비디아 관련 뉴스가 삼성전자 주가에 즉각 반영될 수 있어요. 그 다음 다가올 2, 3주 사이에 글로벌 금리 흐름에 대한 시장 반응이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있어요. 반도체 대형주는 유동성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마지막으로 4주 뒤 무렵부터는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다가오면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프리뷰가 쏟아질 거예요. 이 구간이 컨센서스 재조정의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낙관 시나리오와 비관 시나리오 중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이 채널은 종목별 이런 분석을 꾸준히 올리고 있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안내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이 더 자세하게 궁금하시거나 타점별 대응법이 궁금하시다면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편하게 문자 남겨주세요. 별도의 금전 요구나 유료 상담 유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화면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